어떤 소규모 공원이 생겨요. 뭐 놀이터가 생겨.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예요. 남들은 그 호재가 커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호재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한 번 실패한다고 좌절해 버리게 되면은 어떤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행동경제학의 여러가지 심리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요 책 잘 보이시나요? 조금 크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을 참고로 했습니다. 요게 제가 책을 발간하는 출판사가 최근에 이제 한스미디어라는 데인데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책을 보내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오늘 그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확증 편향이라는 겁니다. 제목이 확증 편향.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일치하는 의견이나 정보는 확대하여 받아들이고, 자, 내 판단과 일치,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 내지는 고정관념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내가 주로 주장하고 믿고 있었던 거에 일치하는 의견이나 정보 같은 것들은 크게 받아들입니다. 맞아. 그게 맞지. 당연하지.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판단과 반대되는, 자신의 판단과 반대되는 의견이나 정보는 축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냥 뭐 이건 좀 그래. 정확한 검증도 안 해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확증 편향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의견에서 특히 쉽게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로 옮겨가거나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로 옮겨가는 이런 현상이 사실 잘 나타나진 않잖아요.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골수 보수파가 그 진보로 옮긴다거나 골수 진보가 이렇게 옮기는 이거는 거의 찾아본 적이 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 의견에서 자기네 판단과 이런 확증 편향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소유 효과. 자, 이거는 뭐냐면 일단 소유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심리. 부동산을 따지면 자신이 소유한 주택 가격을 제3자가 판단하는 가격보다 더 높게 측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집은 내지는 우리 동네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왜 가격이 안 오를까요? 이런 분들 수도 없이 만났거든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본인이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런 주택 가격이라든가 주택에 대한 그 프리미엄을 제3자가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그저 그런데 그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고 어떤 뭐 호재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어떤 소규모 공원이 생겨요. 뭐 놀이터가 생겨.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예요. 남들은 그 호재가 커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호재가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소유 효과로 인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일반적인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라는 게 이런 소유 효과의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들이 팔고자 하는 것과 매수자들이 사려고 하는 것들의 괴리가 생기는 것들도 뭐 이런 것에 좀 영향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손실 회피 경향.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행동 심리학의 대표적인 심리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런 거죠. 손실 회피라기도 하고 손실 혐오라기도 표현하는데 자, 이익을 얻을 때는 기대값이 크더라도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고 손해를 볼 때는 손해를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위험도 도박도 감수하는 심리다. 이게 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예도 나왔었는데 이제 제가 보통 이걸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봉투를 발견하고 그걸 주웠어요. 100만 원 주웠는데 너무 기분이 좋죠. 굉장히 기분 좋은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거를 또 다시 도둑 맞았어. 어제 술 먹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100만 원 줘서 기쁘다 내일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했는데 오다 보니까 또 뭐 잊어버린 거예요. 술 먹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100만 원 줬었을 때는 한 10 정도의 기분 좋음이 생겼어요. 플러스 10 정도의 기분 좋은 게 생겨났어. 와 신난다. 근데 그 다음날 100만 원을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아무런 손해는 없죠. 아무런 손해는 없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잃어버렸을 때의 기분은 플러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도 아니고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주웠다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총 합계가 0이 아니라 총 합계가 마이너스 10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 예.
그런 현상. 그러니까 어, 이익을 볼 때의 기분, 똑같은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익을 100만 원 이득을 벌 때의 기분보다 100만 원 손해 봤을 때의 기분이 훨씬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손실 회피 경향이 인간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부동산이라고 따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집을 구입했는데 잘 안 올라요. 잘 안 오르는데 5억짜리 집을 샀어. 근데 복비 주고 뭐 재비용, 취득세 뭐 이거 내니까 2천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5억 2천만 원이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5억 2천 미만으로 팔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금액이 안 오더라도 어떻게든 손해는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적어도 손해는 안 보고 싶어요라는 말이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손실 회피 성향의 하나의 심리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돈 효과라고 있는데, 공돈 효과, 투자나 복권 등으로 큰 돈이 그냥 어렵지 않게 발생하게 되면 우리 공돈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돈은 그야말로 쉬운 돈으로 생각해서 신중하지 못하고 어차피 나는 뭐 여윳돈이야, 뭐 이거 뭐 잃어버려도 그만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투자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한할 정도로 공돈으로 발생한 돈을 재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적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위험 회피 효과. 우리 자라보고 놀란 가슴 토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거나 주식 투자에 실패하거나 뭐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면 거기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극복을 해야죠. 한두 번 실패했다가도 성공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투자뿐만 아니라 사업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근데 한 번 실패한다고 좌절해 버리게 되면은 어떤 앞으로 남아있는 그런 투자에 대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험 회피 효과를 좀 극복을 해낼 필요가 있겠다. 예. 부동산 당연히 처음부터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 실패하신 분도 되게 많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공부하고 도전해서 교훈을 얻고 성공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엔 최근성 편견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나 또는 최근의 현상이 향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심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격이 계속 오를 때는 끝없이 오를 것 같고 떨어질 때는 끝없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늦게 상투 잡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믿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계속 될 거야 하고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도 많고, 그죠? 떨어지는 것도 한없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계속 떨어질 거라고 두려움이 쌓이다 보니까 그 시점에 잘 구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거는 가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라는 무의식결 중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감염, 이제 군중심리로 표현할 수 있겠죠. 군중심리.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행동을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되는 심리. 이렇게 해야 이제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이 확증 편향, 이런 것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건 자기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고, 반대로 군중심리 같은 것들은 오히려 자기 주장이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남들은 어떻게 하지? 이걸 보면서 따라가는 심리죠. 뭐 좋고 나쁘도가 아니라 그런 심리를 뭐가 됐던 이러한 여러 가지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고 극복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판단과 일치하는 의견이나 정보는 확대해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은 확대해서 해석하고 나랑 의견이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는 그런 편향적 심리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소유효과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좋게 보이는 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실회피 성향은 내가 이득을 보는 것과 손실을 보는 것의 경제적 효과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회피할 때 더 크게 기분이 나쁜 현상인 거죠. 100만 원을 벌었을 때는 플러스 10에 기분이 좋았다가 100만 원을 똑같이 잃어버렸지만 마이너스 20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본 건 없지만 기분은 마이너스 10이 돼버리는, 그래서 손실을 회피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고요. 심리고요. 그 다음에 공돈효과라는 것은 큰 수익을 어렵지 않게 얻었는데 그 돈이 다시 제대로 되게 투자라기보다는 흥청망청 써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위험회피 효과는 한번 실패한 분야에 대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최근성 편견이라는 것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버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죠. 한참 높이 막 올라가는데도 계속될 거라고 믿는 현상들이 이 최근성 편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행동 감염 군중 심리라는 것은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지만 안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행동경제학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